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입니다. 예, 현재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십니다. 근데 원래 예방의학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봅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요. 유전자 변형 식품, 우리가 이제 GMO라고 부르는데요. 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GMO가 아예 없는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GMO는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재배된 농축산물을 말하는 건데요. GMO 표시 강화 그리고 공공급식에서 GMO를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청원 관련해서 사실 정부의 대응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이 들어오면서 문제 발생한 일인데요. 그리고 19일에는 여기 계신 이진석 비서관 주재로 저를 비롯해서 식약처나 농식품부, 그다음에 교육부 관계부처 담당자가 본격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25일에는 청원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6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총리 주재 현안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정책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원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각 부처와 시민사회까지 함께 모여서 적극 논의를 이어갔고요. 제가 청원 답변을 계속 관장을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정책실 단위에서 하고 각 부처 장관님들이 이 의견을 다 내주신 청원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청원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만큼 이게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점이라서 논의가 이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먼저 GMO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은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O 품목은 22개 종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된 6개 종류가 그 수입과 판매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중에서 3개 종류만이 국내에서 수입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중인 GMO 콩, 대두라고 하죠. GMO 콩과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으로 가공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냉동나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유채가 있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수입되는 품목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디 가서 GMO 식품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단 제한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 GMO 원료가 사용돼서 실제로 판매되는 식품은 사실은 기름, 전분, 당,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제품은 모두 표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분, 당, 그리고 기름은 정제 과정을 거친 이후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원에서 요구한 GMO 완전 표시제는 GMO 단백질 유전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GMO 원료를 썼으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완제품 단계에서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표시를 하자는 것이 청원단체의 요청인데요. 현재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국은 올 7월에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조금 했습니다만 어쨌든 GMO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2016년도에는 노벨상 수상자 108분이 GMO 반대 운동을 오히려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할리먼은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12년 프랑스 연구팀은 2년 동안의 그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GMO 식품이 종양 발생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식품안전청은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직까지 단정하기도 조금 어렵고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린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물가 상승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콩이나 옥수수의 대부분이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넌 GMO 원료를 사용하면 그 물가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국내 콩의 자급률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의 자급률도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요. 업계 추산에 따르면 넌 GMO 옥수수 가격은 GMO 제품에 비해서 한 20% 비싸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 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그런 심각한 물가 인상은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이 민생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또 소비자의 알 권리도 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다. 그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해도 GMO 원료를 썼는지 그 쓴 식용유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을 수 있고요. 또 그 기름을 써가지고 뭐 만든 과자인지 라면인지 뭐 혹은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부침 요리도 네. 있고 볶음 요리도 나오는데 거기에 그것을 쓴 거냐 이런 걸 알 권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청원을 해주신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원재료를 사용하는 1차 가공품, 기름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당에 대해서 표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청원단체의 이제 요청 내용입니다.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식당 식품이라든지 이런 2차 가공은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죠. 소비자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다만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의 그런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고 또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의 입장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맞고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점들이 네, 되게 예.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국제적인 추세 자체는 그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저희가 이제 보면서. 네, 예. 근데 다만 그 수준이 그 각 나라의 사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결국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좀 사회적 협의나 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를 중심으로 해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거로 이번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소비자 단체라든지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총 31번의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고 또 협의체 자체에 대한 청원단체의 그런 불만도 또 불신도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협의체를 다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그런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농림식품부라든지 교육부와 같은 관계부처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인상이라든지 통상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이 연구 과정에도 이런 청원단체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 진행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참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회적 협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연구조사까지 진행을 해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신다라고 네,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청원에는 사실 이번 청원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공급식 GMO는 제외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그 공공급식을 할 때 GMO 식품을 제외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그 공공급식에는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GMO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전분, 당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현재 이런 제품들은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GMO 식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공된 식용유라든지 전분에서는 현재 GMO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이제 공공급식에서 제외하자라고 하면 결국 원재료까지 파악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자라는 완전 표시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 표시제가 시행이 되어야지 이제 공공급식에서 GMO 제품을 재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 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정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이 넌 GMO 사용을 이제 공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완전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댓글로 계속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를 몰라야 되느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저희 일단 표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입하는 것은 대두와 옥수수, 그러니까 수입해서 유통되는 건 대두와 옥수수를 이용한 기름, 전분, 당 뿐이고, 현재 그 세 가지 종류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표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제 계속 그 얘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표시제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하고요. 청원 내용 중에서 non-GMO 표시를 허용해달라. 그러니까 GMO가 없으면 없다고 해달라라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GMO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제품은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좀 완화해서 0.9% 이내의 GMO 혼입에 대해서는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요청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non-GMO 제품이다라고 하면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그런 추세를 보더라도 non-GMO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두와 옥수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식품이 다 non-GMO라서 이게 non-GMO 표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네, 좀 엇갈리기도 하고. 어쨌든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그룹, 업계 그리고 관계부처가 상호 신뢰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도록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말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신 비서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완전 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협의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서관님, 죄송해요. 그 와중에 댓글 하나는 또 꼭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군대 급식도 마찬가지냐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군대 급식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시제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 차근차근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